자, 일단 오늘은 뭐 지수가 좀 올랐죠, 그죠? 네,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이제 지수 시황 좀 얘기해드리고 오늘 이제 밤늦게 미국에서 이제 그 금리 이제 동결 아마 발표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오늘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이슈 먼저 이제 짚어드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뭔지 요거 얘기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 그 방송 후반부에 말씀드렸던 이제 김포 관련주 있죠. 김포 관련주하고 김포 그 서울 편입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씨 관련주들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테마주도 오르긴 했는데 오세훈 씨 테마주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대선주들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관련된 얘기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그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은 조금 이제 그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죠.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끝난 것부터 먼저 보시면, 자, 일단 뭐 한마디로 미국의 오늘 그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관망세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낙폭에 따른 반등도 나오긴 했지만 일단 다우지수는 0.38% 뭐 조금 올랐고 나스닥은 0.48% 조금 올랐죠, 그죠? 그래서 뭐 눈에 띄는 이제 강한 급반등은 아니고 그냥 소폭 상승이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그 미국 증시 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건 뭐냐면 지수는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증시는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늘 코스피 지수는 1.03%, 장중에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1.03으로 끝났고 코스닥은 0.4% 상승으로 끝났죠. 이제 눈에 이제 보이는 차트 모습은 형편없죠, 그죠? 뭐 그냥 뭐 9월부터 그죠? 하루도 안 쉬고 맨날 떨어지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급반등이 안 나오죠. 또 이러다가 이제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감을 좀 느끼시거나 호소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뭐죠? 오늘도 2차전지 때문에 그래요. 어제 왜 2차전지 공매도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그 2차전지가 아침에는 뭐 잠깐 상승이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또 돌아서서 좀 빠졌거든요. 보면 하여튼 뭐 징글징글 징글징글합니다. 2차전지. 네. 자, 일단은 이제 이걸 보시죠. 자꾸 이제 뭐 순위로 정리된 걸 자꾸 보여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걸 딱 놓고 보면 눈에 띄게 이제 2차전지만 많이 빠지는구나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자, 차트 잠깐 띄우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여기 코스피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죠. 네, 여기 보면 거의 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떨어진 게 2차전지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2% 하락했죠. 차트를 보시면 네,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포스코 마이너스 2%, 네, 나가 떨어지고 있고, 녹아내린다는 표현이 맞겠죠. LG화학도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뭐 포스코 퓨처엠 마이너스 1%, SK이노베이션 마이너스 2%. 시가총액 1위부터 28위까지 보고 계신데 상승한 종목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종목이 이게 증시에 영향을 끼친 거죠. 보시면은 다 얘네들 2차전지입니다. 하나도 안 빼고 다 2차전지라고.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 보시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죠. 여기 오늘 한 2%, 3%씩 올라와줘서 그래서 버텼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쪽은 그래도 이제 1%라도 올라서 끝난 건데 코스닥 쪽은 좀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보세요. 1위부터 28위까지인데
시가총액 1위하고 2위가 여전히 누구예요?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거든요. 이게 시가총액이 이제 고점 대비 이것도 뭐 반토막 3분의 1토막이 나서 진짜 주식시장에서 이제 큰 돈이 증발했죠. 증발을 했는데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3%, 에코프로도 마이너스 3%, 포스코 DX 3%. 이것도 이제 포스코 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빠진 게 없어요.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요거 요 두 개, 네, 포스코 DX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급락을 하는 바람에 시끄러워진 거죠. 특히 에코프로 BM 아침에 조금 오르다가 네,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아주 그냥 네,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바닥 잡으려고 했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본인들이 예상했던 그 범위를 다 벗어났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오늘은 뭐 지수는 요거 때문에 이제 좀 피곤했던 거고요. 여전히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저번에 왜 이런저런 얘기 쭉 해드렸지만 여기 종목들 아무거나 또 막 눌러볼게요. 보시면 일반 개별주들은 10월 초 대비 크게 떨어지거나 떨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오리콘 같은 경우도 10월 초 대비 약간 주가가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뭐 볼까요? 아무거나 막 눌러봐요. 바나텍 이런 것들은 이제 비나텍 이런 것들은 이제 요렇게 10월 초 대비 떨어진 것도 있어요. 다 안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떨어진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한탑 10월 초 대비 그대로 있고 이런 것들도 꽤 있죠. 이런 것들이 많죠. 팜스토리 10월 초 대비 뭐 크게 떨어진 거 없죠. 그러니까 개별주들은 이런 게 많아요. 개별주들은 KCT 이런 거 보면 이런 것들은 차트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10월 초가 여기죠. 현재 여기에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대형주 있죠. 대형주들을 보시면 현대차, 기아 이런 거 자동차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10월 달에 은근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 전에는 안 떨어졌거든요. 대형주라서 크게. 근데 10월 달은 그러니까 개별주는 더 이상 안 떨어졌는데 개별주 대형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기아, 자동차 업종을 보면 현대모비스 거의 그래요. 대형주들이. 삼성전자도 잘 보시면 10월달 들어서서 슥, 그죠? 어쨌든 다른 거 비해서 덜 떨어졌지만 떨어진 거 이 방향.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대형주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뭐 LG전자 이런 것도 보셔도 되겠죠. LG전자, 네. 그게 이런 식으로 네, 눌러놓은 거 많아요. 이건 10월 초 대비 많이 안 빠졌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래요. 양호한게 이 정도고 조금 심하게 뺀 거는 아까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저런 것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개별주는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다. 즉 하방 경직성 보여주고 있고 바닥을 다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차전지는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저러고 있고 네. 신경을 꺼야지 그쪽도 바닥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지수는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되고 오늘 이제 한 내일이죠. 내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쯤에 미국에서 이제 금리 FOMC 회의에서 이제 회의 결과가 나와서 발표를 할 건데 아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번에 동결할 걸로 이제 예상이 돼요. 제가 뭐 개인적인 예측이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결. 12월 달에 있을 마지막 올해 저기에서도 동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기준금리를 뭐 동결하냐 인하하냐 이게 아니고 동결을 할 거는 뭐 100% 맞는 것 같은데 동결을 100% 할 걸로 보는데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또 하느냐 항상 이제 그게 스트레스였거든요. 나스닥 증시가 막 잘 올라가다가도 그 양반이 말 한마디 하면은 뚝 떨어져요. 항상 아무튼 좀 딱딱하고 건조하고 거칠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내일이 오늘 밤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무래도 뭐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연준 의장이 부드럽게 얘기해주면은 땡큐고요. 근데 이제 뭐 평상시 말투로는 좀 되게 좀 그래요.
표현하기 좀 상스러워서 그런 표현을 쓰기 싫은데 아무튼 아주 참 그래요. 그래서 그 큰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제 모르겠어요. 한 번도 이제 그 기대 이상의 발언을 한 사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건데 내일 아침에 이제 보면은 뭐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미 뭐 증시가 많이 눌러놓은 상태라서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는 동결되는 쪽으로.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말을 할 거냐 이것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지만 기준금리 동결이냐 뭐 금리 인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일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부채 발행과 관련된 어떤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람들이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면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 때문에 시장 불안감이 이제 커져서 증시가 급락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까봐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자꾸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해서 그런 거거든요. 국채 발행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뭐 오늘 밤에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내일 아침 되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미국의 FOMC 회의가 한 번 더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아마 뭐 그냥 기준금리 동결,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 내년 중반이나 아니면 늦으면 내년 하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쯤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디에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하는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맨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된 게 10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4주 됐죠. 4주 차죠. 그죠?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했는데 하마스가 잡고 있던 인질 7명이 그 공습 때문에 죽었다. 뭐 자기네 50명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다라고 막 뉴스가 나오거든요. 자, 이스라엘 전쟁 얘기 잠깐 해드리고 서울 편입 관련된, 김포 편입 관련된 얘기 해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뭐 이 상태로 가면은, 그죠? 이 상태로 간다면 그렇게 전 세계 경제나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세요. 이스라엘 관련된 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똑바로 안 나오거든요. 네. 기자들이 무서워서, 우리나라 기자들은 무서워서 여기를 안 가요. 안 간다니까. 여기 보시면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한테 한 소리가 아니고 여기 뉴스. 맨날 가짜뉴스 그러고 있는데 난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네. 전 이슬람을 되게 싫어해요. 네. 싫어한다고. 그거 알고 들으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2시간 전에 나온 기사인데, 한국경제 속보, 강원일보에서도 속보. 자, 자발리아, 이게 가자시티 위에 있는 뭐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 자발리아라는 곳인데 이스라엘군이 여기 자발리아를 공습을 해서 인질 7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3명은 외국인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막 지금 속보로 막 하더라고, 내더라고. 근데 참 멍청한 게, 대놓고 얘기할게요. 멍청한 게, 이거를 누가 발표한 거예요? 하마스가 발표한 거예요. 하마스는 누군데요?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요번에 테러를 일으킨 테러단체예요. 근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를 그대로 믿고 이런 식으로 속보 그러면서 기사를 낸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하는데 북한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언론에 발표하면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그대로 받아쓰지?
그것도 속보 이러면서. 예? 난 이 언론들 다 쓰레기 같아요. 오늘 얘기 좀 세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 판단하시라고요. 응? 아니 불과 한 달 전에는 뭐 하마스가 막 이스라엘 사람 많이 죽이고 하니까 뭐 저러면 안 된다 그러더니 이젠 또 코데 아니 뭐 계속 그러긴 했는데 고대로 받았어요. 응?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그 자기들이 쏜 그 쏘다가 잘못된 오발탄이 병원에 떨어져가지고 주차장에 불탔거든요. 근데 뭐 사람 몇백 명 깔려 죽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건물 하나도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그제 그 얘기 쓱 지나갔죠. 그때 그 기사, 그거 기사들 막 그대로 올린 그 신문사들, 언론사 하나도 사고 안 하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또 이스라엘 나쁜 놈들이다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기사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올리는 이 언론들이 난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지금 왜 여기서 한번 강조를 해드리냐면, 제가 파악한 외신 기사 이런 거랑 우리나라에서 좀 그래도 좀 이쪽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 그런 분들 의견을 종합해서 보면 하마스가 지금 굉장히 곤욕에 처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그 다른 국가들이 이제 도와줄 줄 알았더니 안 도와준대요. 안 도와준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시끄러워 죽겠어요 지금. 네? 도와줄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슬람. 네? 그래서 하마스 여기 지금 고위 간부가 러시아랑 뭐 알자지라 이런 데랑 뭐 인터뷰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소연. 아니 우리가 이런 거 하면 당신들이 도와준다라고 우리가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하면 어떡하냐고 막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한대요 지금. 답답하니까. 누가요? 하마스 간부가. 저게 뭐냐면 공산당들이 자주 하는 선전선동이에요. 근데 저걸 어떻게 우리나라가 무슨 중국이나 러시아도 아니고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곳에서 저런 걸 그렇게 검증도 안 하고 그대로 방송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기사를 보면서 이제 저걸 100% 믿으시면 안 돼요. 항상 저 뉴스의 출처가 어딘가 확인하셔야 돼요. 대부분 그냥 하마스가 발표하는 겁니다. 네. 나쁜 놈들입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또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 달에 터졌는데 한 5월 달쯤 되니까 한 3개월이죠. 3개월쯤 지나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금방 안 끝나고 막 더 막 확전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힘들 때였어요. 심리적으로. 네, 힘들 때였는데 그때 또 물가도 막 오르고 미국이 막 미친듯이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한 시점이라서 좀 그럴 때였는데 그때 전쟁이 오히려 안 끝나가지고 왜 안 끝나냐 막 이러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뭐가 갔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갔어요. 한 2, 3개월 있다가 전쟁 터지고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그죠? 네. 끝날 기미도 안 보이는데 그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갔습니다. 재건 수혜주가 왜 갔겠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쟁 후에 뭐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막 얘기하자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됐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때 데모라든지 유신 뭐 이런 이제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했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직도 뭐 전쟁이 더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마스가 되게 금방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공격에 처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랑 뭐 유럽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온대요. 하마스를 소통하고 나서 저 가자 지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벌써 회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외신 보도에서 많이 나옵니다. 외신 보도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쟁이 장기화돼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하지 마셔라. 그래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재건 수혜주들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될 수도 있어요. 확전될 수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옆에서 이란이나 다른 뭐 중동 국가들,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랑 적국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미국이 세게 나가고 있고, 네,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못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생각보다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확전이 안 되면, 다른 나라들하고 확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금 가자지구, 뭐 가자시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도시 규모로 따지면 우리나라 저기 세종시만 하잖아요. 세종시. 근데 그 가자시티도, 가자지구도 한 절반은 밑에는 이제 벌써 잘라냈고, 작전 반경이 그거 원래보다 또 더 줄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세종시보다 작은 소도시들 있죠. 그냥 그 정도 내에서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어렵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도시 어디를 비하면 좋을까? 인천? 면적을 잘 모르겠는데 인천이나 아니면 뭐 저기 수원? 그냥 그런데 수원보다 작을걸요? 청주? 네, 청주는 땅이 넘나? 아무튼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그 일대에서 전쟁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우크라이나는 땅이 넓잖아요, 그죠? 거를 큰 데 사는 게 아니라 조그만 도시에 사는 거라니까. 네. 시가전이라서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네.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릴 것 같고 영향력이 작을 것 같다 이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는 끝난 게 아니지만, 뭐 그게 이것 때문에 뭐 국제유가가 막 150달러 가고 200달러 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이거는 현재까지의 이제 분위기를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바뀌거나 변경될 수 있어요. 만약에 또 그런 기미가 보이면 제가 꼭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현재까지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최근에 막 지수가 너무 빠지고 누르고 그러니까 주식 하는 분들 중에 참다가 지금 때려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 네. 지쳐가지고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이러면서. 네. 아무튼 이스라엘은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 전쟁 관련된 거는 악재가 아닌 것 같다. 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원래 그 나라가 한번 없어지면은 다시 생겨나기가 어렵잖아요. 옛날에 저기 중국에 보면 뭐 한나라, 나중에 보면 뭐 삼국지에 나오는 위초고도 있고 뭐 네. 송나라도 있고 명나라도 있고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다시 부활한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우리나라도 뭐 신라, 백제, 고구려, 고려 망했다가 다시 그 나라가 나중에 저기 다시 뭐 이렇게 생기는 거 보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없어졌다가 다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네. 아무튼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국제유가는 뭐 막 사람들이 경고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잘 보시면 국제유가는 슬슬 떨어지고 있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진정되고 있고, 그러나 저희 방에서는 이제 저희는 가스를 좋아해요. 우리 회원들은 저희 방은 가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관련주보다는 이제 저희는 가스 관련주를 뭔가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가스는 괜찮아요. 어제 6% 급등. 그리고 가스는 여기 보시면 이제 박스권을 뚫고 그죠? 올라가는 모습이고, 최근의 추세는 네,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보이시죠, 그죠? 우상향으로 지금 확대되면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여기를 뚫으면 이제 폭등 나오겠죠. 네, 뚫으면 아무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름보다는 가스를 긍정적으로 보셔라. 네,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그 이스라엘 전쟁 관련주 중에 뭐 그때 흥구석유, 한국석유 쭉 얘기했었죠, 그죠? 얘네들 이 친구들이 지금 끝났다라고 보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저번에 이렇게 쭉 얘기했더니 돈 많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흥구석유 별로예요. 제가 별로라는 거는 단기 급등은 나올 수 있지만 길게는 안 좋게 본다. 네. 한국석유 예뻐 죽겠어요. 중앙에너비스 애매해요. 극동유화 난 이 친구가 싫어요. GSE 이거 뭐 어려워서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네. 대성에너지 아까 중앙에너비스랑 비슷해요. 네.
SH에너지와 요건 역시 아직도 동전 주니까 메리트가 있겠죠. 대성산업은 좀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펑크난 자전거, 펑크난 구멍난 펑크난 타이어 같아요. 희마리가 없어. 지금은 별로. 그 다음에 한국석유가 제일 이뻐요. 탁 절제돼 있어요. 상한가 하나 딱 나오고 이게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쁘다 그랬잖아요. 복불복인데 무슨 뜻이냐면 뭐든지 센 거 나와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장대 음봉 떨어져요. 알고 하세요. 좋게 얘기하니까 내일도 사실 수 있거든요. 이거 얘기했어요. 둘 중에 뭐라도 나올 텐데 센 거 나와요. 센 거 나온다니까. 만약에 장대 양봉 센 게 나오면 여기서 앞에 올라간 것만큼도 확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음봉 센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리 꽂아요. 왜 그 흥부전이에요? 놀부전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그 옛날 흥부전인가? 보면 왜 흥부가 이렇게 박을 타잖아요. 옛날에 우리 많이 봤잖아요. 박을 타면 거기서 막 그 금은보화도 나오고 막 좋은 거 많이 나오죠. 그 놀부가 박을 타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뭐 도깨비도 나오고 막 하여튼 온갖 안 좋은 거 잔뜩 나오잖아요. 그죠? 네. 대박이거나 쪽박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네. 이건 잘 알고 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예뻐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는 휴니드가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휴니드가 조금 애매해요. 이거는 진짜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애매하거든요. 네. 이건 언제 위험해지냐면 21선 이쪽 21선을 만나면 되게 위험해져요. 그 전에 올라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시간 끌어서 21선 만난다? 좀 안 좋게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빅텍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펙코하고 누구야? 퍼섹은 눌림목입니다. 네. 세 개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일단조는 좀 애매하죠. 오르긴 올라갔는데 오늘 거래가 너무 없거든요. 좀 애매합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애매해요. 사실 수 있겠어요 이거? 네. 샀는데 만약에 다음날 5% 10% 흔들면은 털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애매합니다. 네. 어쨌든 휴니들은 이건 애매한 게 아니라 위험하고 단기 급등은 나올 수 있는데 위험해요. 이렇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포 관련주 얘기해 볼까요? 오세훈 씨 거하고. 난 아직도 대선주, 그 다음에 총선, 이게 정치 테마주에 관심이 있다. 1번 한번 찍어 보실래요? 예, 유정 형님 어서 오세요. 아직 관심 있습니다. 1번 찍어 보세요. 요즘에 또 그 뭐예요? 이쪽 테마주들이 또 한동안 안 움직여가지고 마음이 식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아직 마음들이 있으시죠? 네. 그럼 일단 오세훈 씨 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포 관련주 얘기해드리고, 만약에 제가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김포 관련주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끝나게 되면은 아주 뭐 부득이하게 끝나게 되면 제 뒤에 그 오늘 김 실장님 방송하시는데 김 실장님도 오늘 그 김포 관련주 브리핑 한다고 하시니까 제 얘기 듣고 그쪽 김 실장님 것까지 같이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 회원분들도, 우리 지금 회원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죠. 우리 정회원들도 그 김 실장님 방송 이따 끝나고 들으세요. 네네. 원래 전문가가 타 전문가 추천을 잘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원래 잘. 근데 우리 사이트는 그런 거 없어요. 네. 네, 그런 거 없어요. 전문가들끼리 막 시기질투하고 막 암투하고 막 서로 욕하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우린 그런 거 없어요. 나도 실력 있는 분이니까 네. 가서 뭐 방송 보시고 그렇게 해도 뭐 손해 보시는 거 없습니다. 네. 안전하니까 저도 이제 추천하는 거죠. 네. 방송 들어보시라고. 자, 일단은 이제 오늘 그 어제부터 어제 그 코아스랑 이런 거 잠깐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어제 세 개만 얘기했잖아요. 코아스하고 엑사인시하고 코스나인 세 개 얘기했었는데 세 개 다 오늘 또 움직이긴 했는데 이거보다 뭐 앱코라든지 그 다음에 누리플랜 이런 것도 상한가 간 것도 있고요. 진영 이런 것도 24% 급등했고, 코콤 아시죠? 인터폰, 그죠? 코콤 코맥스는 아니고 코콤만 장중에 14% 올랐는데 시간에서 상한가도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아까 그 누리플랜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사장님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이따 이 정도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네, 기가 막힙니다. 사장님이 천재예요, 천재. 제2의 이런 얘기하면 된다. 아무튼 제2의 뭐가 된다 그러면 또 이제 막 저기 할 테니까 사장님이 천재입니다. 왜 그런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오세훈 씨 관련주도 오늘 많이 움직였거든요. 오세훈 씨께 이제 그 김포, 그러니까 엊그제죠. 엊그제 국민의힘에서 요즘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져가지고 아주 그냥 또 분위기가 뭐 초상집이죠. 엉망진창이었는데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킬 카드를 갖고 왔어요. 김포 서울 편입.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발표가 나왔길래 무슨 생각으로 저걸 발표했을까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하루 이틀 저도 더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제 보니까 야 이거 많이 가겠더라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오전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가겠다. 김포 관련주가 이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거 머리를 굉장히 잘 쓴 것 같다. 그러니까 김포 관련주가 아니라 이제 김포 서울 편입 이슈를 이게 총선에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 서울이랑 수도권 쪽에서 이제 압도적인 거의 싹쓸이 했잖아요. 지난 총선 때, 그죠? 지금도 이 상태로 가면은 민주당이 또 싹쓸이 할 거라는 이제 그런 말이 많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지고 나서 대통령도 좀 숙이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포 관련주가 이제 아무튼 효과가 되게 좋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낮에 했던 얘기를 여기서 다 고대로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왜 힘들어해요? 특히 은행 이자, 그죠?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쓰는 이유가 돈이 별로 없어서. 왜냐면은 이제 예전에 그 집값 많이 오를 때 마지막에 막 영끌해갖고 올라간 사람들이 막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 샀다가 지금 고생들 무지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쓸 돈이 별로 없겠죠. 근데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이자가 지금 뭐 기준금리가 3%, 우리나라 3.5%인데 이자가 기준금리가 5% 넘을 때도요, 사람들 여행 다니고 집 사고 집 팔고 막 빚 내고 주식하고 다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막 힘들다 죽는 소리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정말 이자를 많이 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 이자를 더 많이 내도 잘 살았다니까요. 왜 그럴까? 그게 심리적인 거예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집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큰 재산 1호는 집이잖아요. 이자가 그러니까 빚을 많이 냈고 이자를 많이 낸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이, 그죠? 계속 오른다. 그래서 뭐 몇 억 올랐다, 몇 억 오를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자가 한 달에 몇백만 원 나와도요, 다 여행 가고 먹을 거 다 먹고요, 차도 바꾸고 다 합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 있지만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지 않던가요? 웃으면서 들으세요.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집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와중에 이자까지 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네, 힘든 거야. 근데 이제 김포를 지금 이제 서울에 편입한다고 하면 김포 시민들이 반대할까요? 아니면 찬성할까요? 찬성할 가능성이 많아요. 뭐 민주당을 지지하건 국민의힘을 지지하건 설령 북한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지지하는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북한을 왜 지지해? 제가 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거든요.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네. 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이니까 지지하고, 그죠? 좋은 정책 만들려고 국회의원들 압박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정상적인 거니까. 근데 북한 지지하는 거는 공산당이죠. 네, 그 얘기는 빼고. 근데 아무튼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은 집값 올라가지 않겠어요? 아마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걸요? 그럼 이제 주변에서 이제 서울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이 우리도 가자. 왜?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근심 걱정은 집값 떨어져서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어우 뭐 헬조선이다, 집값이 올라가서 살기가 힘들다, 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러지만 막상 집값 떨어지면 쌩 난리를 지겨요. 또 집값 떨어진다고, 정부 보고 무능하다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지금 이 정책을 낸 거거든요. 이게 이제 딱 이거 선정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관련돼 갖고 지금 비판을 옳게 못 하잖아요. 원래 무조건 반대를 해요. 원래 야당은 원래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누가 이쪽에서 머리를 잘 썼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딱 해버리면 큰 돈 안 들이고 뭐 신도시 개발 이런 것도 없이 큰 돈 안 들이고 집값을 더 이상 안 떨어뜨리고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신도시 뭐 이런 거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고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건 행정구역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민투표 한번 하고 국회에서 땅땅땅 해버리면 끝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 기대감에 이제 표도 좀 얻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시민들도 자기들 집값 올라가니까 좋고, 그렇죠? 네. 머리를 무지하게 썼어요. 자, 그래서 이 정책은 그렇게 뭐 시민들한테도 정부한테도 의원들한테도 국회의원들한테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영남권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성공하면 정치적으로도 그 사람도 성공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선거도 이길 수 있겠죠. 머리 무지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이제 더 이상 못 올리는 타이밍에 딱 이걸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가장 큰 거는 집값이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자는 똑같이 낸다 하더라도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아, 집값이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 뭐 실제로 보니까 야, 우리 집 김포 근처 사는데 야 1억 올랐어, 이렇게 나와요. 왜겠어요? 주식이랑 똑같아요. 투매 나올 땐 뭐예요? 막 맨날 그냥 매수 물량은 없고 매도 물량만 잔뜩 나와갖고 막 힘들잖아요. 막. 실제 거래는 없는데 자꾸 그냥 호가만 내려와서 집값이 폭락한 것처럼 돼 있는 경우가 많죠. 부동산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발표가 나면 집 하려고 이제 집 나갔던 사람들이 매도 내놓은 거를 다시 걷어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 거래는 없어도 호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네. 근데 진짜로 파는 사람 없고 사는 사람만 있으면 주식으로 따지면 점상이 나올 수도 있고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가 생긴다? 네. 총선 전에 정책주, 땅과 관련된 정책주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항상 있었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 때건 그 뒤에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네, 그때 다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총선 때는 없었습니다. 맨날 그때는 뭘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거든요. SOC 관련된 거는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때는 뭐 사정상 없었고, 그때는 저기 있었죠. 북한 SOC. 북한은 워낙 북한한테 잘해줬잖아요, 그죠? 네. 북한을 사랑해가지고. 네. 북한에 무슨 공항 뭐 도로 깔아줘야 된다 막 그랬으니까. 북한 SOC 대북주. 네. 그랬어요. 아스팔트 관련 좀 막아보대. 네. 그랬었는데 원래 항상 있었어요. 가덕도심공항, 뭐 새만금 이런 식으로. 네. 해저터널. 네. 근데 올해는 뭐 맨날 그냥 뭐 건설주만 떨어지고만 뭐 금리 올라가고 부동산 불경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없었는데 요 발언 하나 때문에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거니까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누구예요? 서울시장이죠. 김포시장이 아니고. 서울시장 오세훈 씨 거 중에 저희 방에는 이제 요번에 투매 나오기 전에 이미 다 팔았어요. 여기서 싹 팔아가지고 지금 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죠, 이거. 네. 오세훈 씨 테마주가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다. 그래서 진양폴리가 역시 대장이었어요. 오늘 14% 급등. 아침부터 그냥 아주 점잖게 천천히 가더라고요. 본 차트 보시면 진짜 점잖아요. 네. 이렇게만 가면 참 편하실 텐데, 그죠? 1시간 동안 올리고 4시간 동안 소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슥 아주 점잖죠. 종가 관리도 아주 그냥 점잖아요.
그리고 가니까 진양화학 형님 그러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진양산업 여기도 보시면 그죠? 여기도 9%. 오세훈씨 거고 저쪽에 이제 경기도지사 PM풍년 이제 김동연 씨죠. 네, 이쪽도 뭐 거래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든 4%. 그리고 아침부터 이제 좀 올라갔던 게 한동훈 씨 거, 5%는 이런 거. 오리콤도 4% 올랐죠. 네. 오늘 한동훈 씨가 아침부터 전반적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뭐예요? 나우아이비 이런 것들도 아침에 좀 올라가다가 뒤로 반납을 했는데 한 5% 올랐고. 그러니까 김포 관련된 얘기가 여당한테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 후보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움직였었고 마지막까지 이제 쭉쭉 올라간 거는 오세훈 씨. 오세훈 씨가 그 아까 제가 우리 현대한테 얘기해드렸지만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왜 그 현대건설 사장님 출신이라서 그 토목 사업 이런 걸 되게 좋아했잖아요. 오세훈 씨는 이제 법조인 출신이죠. 변호사였으니까. 근데 변호사였지만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토목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네. 뭐 한강 르네상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한강이 어디로 흘러요? 김포시로 흐르잖아요. 김포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해바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딱이죠 보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여당 관련주들 많이 갔고 어제 시간이 53분이네. 일단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대로 얘기해 드릴 테니까 부족한 거는 저기 뒤에 김 실장님 방송 가서 들으세요. 코아스가 어제 상한가 나왔는데 어제 이어서 2연상 차트가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이 났었죠. 박살이 났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제 XINC 급등했는데 오늘 또 추가 급등 나왔고 괜찮습니다. 네. 낙폭과대가 되게 심하죠. 다 2차전지 때문에 그래. 2차전지. 코아스도 여기서 버티다가 2차전지 나가 떨어지는 2차전지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아이고야 천민 됐어요. 천민. 왜 천민이라고 하냐면 800원 900원도 아니고 400원 같아. 400원.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상한가 나온 게 에코라고 있어요.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그죠? 네. 상장하고 나서 맨날 그냥 저기 스키만 타다가 맨날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맨날 떨어지다가 쭉 올라왔어요. 앞에 매물대가 있건 말건 신경을 쓰지 말고 올라와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 그 다음에 이제 누리플랜이 이제 상한가에 갔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그 부득이하게 회사가 유상증자했어요. 가려고 막 하다가 유상증자했거든요. 근데 누리플랜은 되게 웃긴 게 이게 뒤에서는 뭘로 움직였냐면 저걸로 움직였어요. 원희룡 씨 관련주도 돼요. 누리플랜이. 근데 아무튼 유상증자한다 해가지고 급락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유상증자한다 그래서 급락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져 있던 거거든요. 더 이상 크게 안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유상증자 안 했어도 이만큼 떨어졌을 거예요. 왜? 9월달, 10월달에 9월달 그죠? 9월달에 폭락했잖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얘는 유상증자로 떨어지고 더 이상의 추가 급락은 많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른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게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게 아침에 저도 이 종목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한가 갔어요. 아침에 굉장히 빨리 갔고요. 거래도 별로 없어요.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상한가를 왜 갔지? 그래서 아침에 바쁜 시간이라서 회원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누리플랜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는 왜 갔느냐? 잠깐만요. 자산 재평가를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상한가를 갔어요. 자, 누리플랜이 상한가 간 이유는 자산 재평가 추진. 그래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겠다. 상한가를 쏜살같이 갔는데 사장님이 센스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저기 좀 칭찬해 드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장님 센스가 있다니까. 누리플랜 본사가 위치한 김포의 토지와 건물과 안산하고 성남에도 위치한 여기 뭐 누리플랜 및 자회사 토지 건물 천안에도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재평가를 받겠다 이거예요. 원래 자산가치 그러니까 갖고 있는 이제 그 자산을 재평가 받으면
몇 년 동안 땅값이나 건물값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호재예요. 그래서 상한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이 센스가 있는 게 뭐냐, 본인 회사가 김포에 있다는 거를 홍보한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바로 낸 거예요. 바로. 참 좋은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응? 본인 회사, 그죠? 유상증 부득이하게 오너가 유상증자를 발표할 때는 요거도 먹을 각오하고 부득이하게 이제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이제 얼마나 주주들한테 미안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김포 얘기 막 나오니까 저희 본사 김포에 있어요 라고 애둘러서 홍보한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상한가 꽂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의 대장은 코아스다? 아니, 누리플랜이다. 사장님이 센스 있는 분이에요. 네. 사장님이 이제 떨어진 주가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려고 저러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제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생각인데 아마 99.9%는 맞을 겁니다. 타이밍이, 그렇죠. 이거는 뭐 불법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니 본인 회사 재평가해가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자산 재평가한다? 맞겠죠.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아주 센스 있게 홍보를 해가지고 상한가 날려버렸어요. 네. 저런 데서 상한가가 내일 만약에 하나 더 세게 더 나오면은 아마 떨어진 거 다 회복해버릴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이제 시퍼랬던 멍은 다 사라지는 거고, 유상증자 받은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네. 큰 돈 버는 거죠. 밑에서 유상증자를 싸게 받았을 테니까. 유상증자 안 받고 권리만 팔았다? 그분들도 돈 버는 거고, 나머지 갖고 있는 주가는 다 회복이 됐으니까. 그쵸? 그러면 다 이제 회복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포 관련주가, 김포 편입 관련주가 과거에 가덕도 신공항, 이제 호남 쪽에서는 새만금 이런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테마주가 됐다. 총선 앞두고 보통 11월, 12월 달에 이제 그런 부동산, 땅을 끼고 있는 이제 부동산 테마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요번에는 그게 누구다? 예, 누리플랜, 그리고 앱코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테마가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대선주는 인맥주가 먼저 움직이고 정책주가 움직이는데, 인맥주는 지금 충분히 움직였고요. 물론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아까 진양폴리도 그래서 간 거니까. 근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렇다 할 만한 정책주가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 걸려들었습니다. 이거 더 크게 형성될 겁니다. 네. 뭐 김포 시민들만 서울 편입을 원하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집값 떨어진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시거든요. 네. 그럼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아니 우리 시장님은 저 김포 시장님처럼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제 압박을 가하겠죠, 그죠? 네. 전체가 들썩거립니다. 네. 그러면 재미 좀 보겠죠, 그렇죠? 네. 내일 제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풀어서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아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린다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내일 아무튼 더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이거 말고 테마주가 더 많아요. 뭐 진영, 상보, 양지사,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아무그린텍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제 뒤에 방송하시는 여기 무소TV 김 실장님이 여기 이제 방송해 주신, 여기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은 요 얘기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메가시티, 김포, 편입 관련주, 브리핑. 브리핑이라는 거는 이 종목이 왜 이 테마주인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는 얘기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방 저기 정회원분들도 들어가셔서 보세요. 저도 또 정리해드리겠지만 당장 오늘 밤에 궁금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럼 제가 언급 안 한 종목들도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싹 적어놓고요, 관심 종목에다가 딱 입력을 해놓으세요. 네. 내일 만약에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건 제가 내일 또 정리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지금은 겁내지 마시고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실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좌 있죠? 네, 이제 불어나는 이제 그게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쟁이나 이런 얘기 있죠? 금리 인사 이런 거에서 이제 빨리 이겨내시고 돈 벌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밤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